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춘천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에어 땡땡땡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하고 다녀왔는데요. 그 숙소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책을 좋아하시는지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들을 쓱 훑어보다가 제 눈에 딱 꽂힌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책 표지가 노란색이라 더 눈에 띄기도 했지만 책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줄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저는 원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도 하고 미니멀리즘을 조금씩 실천한 지 이제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3, 4년 정도 전에 올렸던 몇 개의 영상에서 제가 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게 됐는지, 어쩌다 미니멀리즘이죠, 정말. 어쩌다가 갑자기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게 됐는지, 그리고 비건, 베지테리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늘 즐겨 먹는 닭고기, 달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식용 가축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번식되고 우리의 식탁 앞에 놓이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거 앞에 있었던 얘기 다 생략하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개개인이 조금씩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분명 나비 효과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수많은 소비와 낭비의 생활 습관에서 자주 피로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면서 지금은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시도하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전민진 작가고요. 비타북스에서 출판을 했고 낭독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꽤 오랜 시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무게를 두고 살았다. 그러는 동안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라는 의문을 자주 품었다. 그때 환경학술재단 지구와 사람에서 일하게 되며 삶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다. 지구가 파괴되는 이유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배우고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생태 관련 학술 강의를 들으며 그 말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인간을 최상위에 둔 세상, 무분별한 욕망이 결국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결론에 이르자 환경이 어느새 내 일상으로 깊이 들어왔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요 몇 년 사이 꽤 혼란스러운 상태다. 내가 위선을 떨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많은 물건이 늘 포장재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는 도무지 완성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그 완벽하지 못함에 기가 눌려 시시때때로 자책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완벽한 제로가 아니라고 해서 환경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가짜일까? 자주 실패한다고 해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아니요. 하지만 나의 지식은 짧았고 경험은 미천했다.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전하는 일이었기에 이렇게 인터뷰 형식을 빌려 글을 적어봤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내 생각에 동의해줬고 14인의 인터뷰이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책 줄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에는 쓰레기를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보다 개개인의 삶을 담으려 했었다. 그러면 완벽한 제로는 아닐지라도 자연스레 모든 면에서 줄이는 다운 웨이스트의 삶에 가까워지리라 감히 기대해본다. 자, 우선 저자의 의도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프롤로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고요. 이제 이 책에 소개된 다양한 다운 웨이스트 사례를 인터뷰해준 인터뷰이들 중에 미니멀리스트이자 작가인 에린남 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제목부터 마음에 드네요. 집안일, 안 할 방법 없을까? 사이좋게 밥을 먹고 설거지 앞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부부. 처음에는 소꿉놀이인 줄 알고 시작한 살림이 점점 불어나고 부담으로 다가오자 에린남 작가는 설거지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질 만큼 하루하루가 고되게 느껴졌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닥뜨린 집안일이라는 영역은 좀처럼 적응이 되지도 쉬워지지도 않았다.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곳곳에서 뻗어오는 온정의 손길로 점점 불어나는 물건도 문제였지만 혼자 밖에 나가는 날이면 여지없이 쇼핑센터에 들러 뭔가를 사오는 것도 문제였다. 그는 물건을 고르는 일이 물건 그 자체가 너무도 좋았다. 그러면서도 이 물건들 때문에 집안일이 힘들어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작고 귀여운 타이니 하우스나 트레일러 하우스, 땅콩집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며 간소한 삶을 마냥 부러워했다. 어느 날 작가는 진지한 태도로 집안일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답은 하나였다. 집안일이 귀찮으면 집안일을 안 하면 된다. 그러던 중 웹서핑을 하다 사사키 후미오의 텅 빈 방을 보게 됐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딱 이 생각 하나만 들었다고 한다. 저 사람 집안일 하기 정말 쉽겠다.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당장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너저분해 보이는 집안 모든 것들을 싹 끌어모아 거실 한가운데로 옮겼다. 알 수 없는 성취감이 느껴졌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에린남 작가는 결혼해서 호주로 가기 전까지 광고 조감독으로 2년 남짓 일했다. 톱 모델들과 작업할 기회가 많았을 정도로 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는 밤낮 없이 바쁘게 일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갑자기 지갑만 갖고 밖으로 나갔어요. 일하는 곳이 신사동 가로수길이었는데 아무데나 가서 물건을 사고 나왔어요. 에린남 작가가 일할 당시 광고 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이었다. 만나는 업계 사람들은 비싼 차와 시계 같은 것에 열을 올리며 물건 잔치를 벌였다. 그의 월급은 적었지만 그 틈에 있다 보니 뭔가를 사는데 거리낌이 없어졌고 돈을 버는 족족 써버렸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점점 지쳐가기만 했죠. 호주로 출장을 떠났을 때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나중에 결혼을 결정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여유를 가지며 그간 꿈꿨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보고 싶어서 남편이 살던 호주로 거처를 택했어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그림을 그려보고 글도 쓰고 했는데 막상 이루어지는 성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에게 집안일은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연상해 놓은 것만 같았다. 그래서 스트레스였고 점점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물건을 갖다 버리기를 시작하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이 찾아왔다. 게다가 호주는 중고거래가 활발한 곳이라 호주 달러가 뭉치가 될 만큼 돈을 버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했었다는 것도 잠시 잊은 채. 물론 실망했던 순간도 있다. 일주일만 비우면 금세 깨끗해질 줄 알았던 집은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다. 물건에 대한 미련은 그리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초보 미니멀리스트임을 인정하고 다시 물건을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콘텐츠 중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다. 물건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 물건에 대해 설레는 감정이 들지 않으면 비우게 하고 남은 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회차마다 신청인들은 산더미 같은 짐을 쌓아놓고도 뭐 하나 쉽게 버리는 일이 없다. 아깝다는 생각, 물건에 깃든 추억 때문이다. 그러다가 버리지 않으면 변할 수 없구나 하고 깊이 인식하는 경험을 한다.
그 다음에는 버리는 일이 수월하다. 에린남 작가에게도 그런 경험이 찾아왔다. 그중 한 발짝 더 이 문제를 고찰할 계기가 된 건 환경이었다. 에린남 작가가 살던 호주 지역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대용량 쓰레기를 버린다. 호주에서 산 3년 중 2년 동안은,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를 결심하기 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광경을 보고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미니멀리스트 마인드로 그 모습을 마주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온갖 종류의 가구, 매트리스, 냉장고까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공터를 넘어 길가로 이어졌다. 심지어 쓰레기가 가로수처럼 늘어선 길을 5분가량 지나야 쓰레기 길이 끝날 정도였다. 그날 내가 비운 짐이 어디로 가는지 처음으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저도 그동안 거기에 일조해온 사람이었던 거죠. 호주는 그나마 버려진 가구나 가전제품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가져가서 고쳐 쓰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매번 그 물건이 다 순환되지가 않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안 쓰는 영토에 매립된다고 해요. 몇백 년이 걸려야 쓰레기가 썩는다는 말이 그제야 실감났어요. 이처럼 쓸데없는 소비가 가져온 결과를 목격한 그는 환경책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 라는 다큐를 통해 무분별한 소비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냥 집안일이 귀찮아서 미니멀리즘에 눈을 돌린 것 뿐이었는데 그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소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다니.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소비욕을 부른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일이었다. 이제 미니멀리스트 3년차, 그는 지금껏 숱하게 버린 물건들 중 미련이 남는 것은 없다. 그는 이제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항상 물건과의 마지막을 상상한다. 미니멀리스트가 된 이후 그는 매일같이 다른 미니멀리스트들이 만든 콘텐츠들을 찾아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무리 비워도 또 비울 게 나왔고 마음가짐이 진보하는 만큼 이건 도무지 싶던 물건도 비울 용기가 생겼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던 전자레인지도 비웠다. 전자레인지가 하는 일은 가스레인지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점점 물건을 비우자 수납장도 사라졌다. 많은 이들이 수납 공간이 없어서 집이 어수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수납장이 있어서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를 정도로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렇게 물건 비우기를 시작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나자 집안일이 한결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울수록 마음의 여유가 찾아온다는 미니멀리스트들의 말은 진실이었다.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며 새롭게 다른 것에 도전할 용기도 얻었다. 그 첫 시작은 유튜브 콘텐츠였다. 그는 무엇보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느낀 좋은 점을 콘텐츠화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그가 올리는 영상의 길이는 대부분 5분 남짓이다. 짧은 영상에 담긴 글은 담백하지만 신중하다.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말처럼 이것은 개인이 택한 삶의 한 유형이라기보다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점점 작가에게 깃들었다. 2020년 5월에는 단행본 집안일이 귀찮아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했다를 출간했다. 지금 부부는 한국에 들어와 산다. 도시에 12평짜리 아담한 아파트를 구했고 필요한 물건만 고심해서 채우는 과정을 콘텐츠에 담았다. 이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다. 좋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집에 살게 되었다는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공간을 들여다본다. 에린남 작가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행복감이 밀려온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그의 집을 공개하자
무슨 미니멀리스트가 텔레비전도 있고 청소기도 있느냐와 같은 비난의 댓글이 등장했다.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떠올리는 미니멀 라이프는 거실에 TV나 소파를 없애고 테이블 하나만 들여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소파가 없으면 나는 어디서 쉬지? 난 컴퓨터보다 TV가 더 좋은데? 저는 제 생활에서 이 물건들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어요. 나 좋으라고 하는 미니멀 라이프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남들 기준에 맞춰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버렸던 물건을 다시 사게 되고 금세 그 생활에 질려버리고. 그래서 저는 미니멀 라이프가 나를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토스터 하나로도 나의 성향 일부분을 알 수 있다. 내가 빵을 꼭 토스터에 구워 먹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 무작정 SNS에 돌아다니는 값비싼 토스터를 집에 들이게 되는 것이다. 토스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토스터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거나 중고시장에 내보내야 한다. 세상에 그런 물건들은 수도 없다. 반면 그는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들이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있는 물건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물건도 생기지만 어쨌든 물건은 함께하는 동안 제 역할을 다한다. 에린남 작가도 실증이라면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다. 그는 최적의 배치를 찾아 몇 개 없는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고 좋아하는 달력 그림을 벽에 붙이고 남편이 재봉틀로 만들어준 커튼을 이리저리 바꿔달며 재미를 찾아간다. 옷 취향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알록달록한 색을 좋아하는 그였지만 당대 최신 트렌드 옷을 입은 옛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뒤 이제는 기본 아이템을 고수한다. 그러다 보니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옷 몇 벌만 남았고 외출할 때도 스타일 걱정이 없어 편안함을 느낀다. 두 부부는 하나의 옷장을 한 칸씩 나눠 그 안에 사계절 옷을 다 넣는다. 지금도 작지만 더 작고 완벽한 옷장을 꿈꾸는 그는 오늘도 옷장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옷을 좋아해서 못 비우는 사람은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없을까? 옷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미니멀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진짜 옷을 좋아해서 포기 못하는 것인지는 생각해야 하는 문제 같아요. 옷이 걸린 행거가 무너지고 무슨 옷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 구겨져 있다면 진짜 옷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에린남 작가는 이제 비우기보다는 시간을,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생각한다. 무작정 시작했지만 미니멀 라이프는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바꿨다. 가장 큰 수확은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주도적인 삶을 지향하게 된 점이다. 그리고 타인의 험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소중하니 남이 선택한 삶도 당연히 소중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다. 쉬운 일인 것 같아도 있는 그대로 상대를 존중하는 일은 난해한 덕목이다. 자연의 삶 역시 존중한다. 세제를 대체할 소프너트 열매를 사용하고 대나무 칫솔을 선택하거나 고기를 줄이려는 노력도 시작했다. 집안일이 가뿐해지면서 이제 시간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게 느껴져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나 자신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시간들, 그건 자유로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제 꿈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소비 욕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가며 더 가벼워지고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시작하면서 막 대단하게 텅 빈 집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꾸준히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비우기 아니면 하루에 한 영역을 정해서 비우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아이의 물건들도 계속 늘어나고 배우자의 취향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에린남 작가의 이야기에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서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집에 여러 가지 있는 건 한 개 또는 두 개로 줄이는 거예요. 손톱깎이, 칼, 가위, 뭐 이런 사소한 집안 생필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샌가 보면 3개, 4개, 5개씩 있게 되거든요. 텀블러, 컵 이런 것도 가족의 개수에 맞게 줄이고, 옷장에 있는 옷을 전부 다 꺼내서 종류별로 정리를 하시거나 색깔별로 분류를 하시면 내가 어떤 물건을 너무 많이 샀고 어떤 기본 아이템이 없어서 맨날 입을 게 없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낡거나 해진 옷들, 너무 낡아버린 신발들, 막 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그런 오래된 가죽 제품들, 지갑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 색이 바래버린 스카프, 속옷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엄청 홀가분해지고 기분이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